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1차 형사법 33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사의 단서와 관련된 고소 고발, 그 다음에 임의수사, 핵심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대인적 강제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부분을 받고, 그 다음 대물적 강제 수사로 넘어가서 어제 영장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 사전 제시 원칙이라든지 재집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대물적 강제 수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압수수색, 그 중에서도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파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초반에. 그래서 이 정보 저장 매체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판례가 무지무지하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에 사유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에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 사실, 이 혐의 사실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이 저장 매체 전체, 이 자체라는 건 거의 전체를 직접 반출한다면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만.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서 도저히 이 공간에서 이거를 다 포렌식하거나 떠서 가져갈 수가 없다면 그냥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통으로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 당시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거,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맞다. 두 번째,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자,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돼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이 현장에서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사정이 인정돼서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정되어 전자정보 담긴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옮긴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탐색 출력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왜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가더라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탐색 출력해야 되고, 두 번째,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어. 이거 일단 잘못된 거예요. 선별을 했다면,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했다면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후에 이 나머지 정보, 이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이 정보에 터잡아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이거를 하나의 소명 근거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즉 선별적으로 압수를 했는데 그 선별적 압수 시 그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던 정보를 하나의 소명 자료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미 오염된 거예요. 이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어떤 자료를 기초 자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영장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법원으로부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또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나 그냥 동의할게. 이 증거 자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동의할게. 너희들이 가져간 이 증거 자료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할게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 4번 판례 보시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수색할 장소, 여기 수색할 장소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이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영장에 정확하게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랬을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색할 장소라는 표현에 어떤 거를 수색할지, 어떤 거를 압수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을 제가 다 실어놨는데 이거는 시간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선지로 나온 지문들, 그 내용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길어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또 34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